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유아기 발달 특성에 맞춘 부모 역할에 대해 살펴보게 될 저는 대구 학부모 역량개발센터 학부모 강사이며 아람심리상담 교육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류경자입니다. 이 시간은 자기주도 학습 영역으로 유아기에 적합한 학습 방법을 살펴보기에 앞서 유아기 발달 특성과 유아기 발달 과업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발달이라 함은 변화와 성장을 의미합니다. 사회성, 인지, 신체, 언어, 정서 이 5가지 영역을 골고루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게 합니다. 어느 한 가지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발달되었을 때 우리는 전인적으로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인지 발달과 학습 지도도 중요하겠지만 유아기 시절에는 모든 것의 가장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므로 정서적인 발달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학습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학습은 경험을 통해 지식, 기술을 배워서 익히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한글을 배우거나 수세기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아기에는 어떤 학문, 지식, 기술을 배워서 익혀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기 발달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기 발달 특성은 신체운동, 사회성, 사고, 언어, 정서, 두뇌가 발달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그 즉시 적기해야 되는 적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됨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유아기 발달 특성 중에 신체운동 발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근육과 소근육이 발달되고 감각 기능과 지각 기능이 발달되는 신체 조절 능력이 이 시기에는 발달되고요. 이동 능력이나 비이동 능력 그리고 조작 능력을 통한 운동 능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고 안정과 도전의식이 생기는 건강한 안전 생활이 형성되는 시기가 유아기 시기입니다. 또한 자연놀이나 동식물 관찰, 달리기, 균형 잡기를 통한 바깥놀이, 그리고 모래놀이, 물놀이, 점토놀이를 통한 비구조적인 놀이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신체 운동 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유아기 시절에는 사회성이 발달되는 시기입니다. 집단 생활이 시작되면서 주민들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되고요. 동성 부모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서 도덕성이나 그리고 성 역할이 발달되면서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도덕성, 유능감, 또래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유아기입니다. 다음은 유아기의 사고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기 시절엔 수분류, 서열화, 공간, 시간 보존의 개념을 이해하고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물리적 세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면서 개념에 대해서 발달하게 됩니다. 또한 문제를 인식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적용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통하여 사고 및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그리고 과정 중심 놀이의 몰입 경험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은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고요. 상상력의 발달로 창의적 사고가 또한 향상되는 시기가 유아기 시기입니다. 다음은 언어 발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기 시절엔 어휘력 습득의 놀라운 속도로 어휘력은 언어 발달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진정한 경청 능력의 발달이 중요한데요. 이때 듣기 능력을 통해서 향상되게 됩니다. 읽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또한 책을 아끼고 좋아하는 습관이 이 시기에 형성되게 됩니다. 생각과 느낌을 적절히 소통하는 능력이 말하기 능력입니다.
이 시기에는 쓰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요. 쓰기 도구를 사용하면서 언어 표현력이 향상되게 되는 시기입니다. 다음은 정서 발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서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정서지능이라고 합니다. 자신이나 타인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요. 상황에 적절하게 정서를 표현하는 능력을 습득하는 시기가 유아기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역할놀이를 통해서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게 되고요. 또 다양한 상황과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런 정서에 대한 경험을 하고 공감하는 경험을 이 시기에 하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행동을 주도하여 대처할 때 나타나는 것이 정서 조절인데요. 정서 지능이 높은 아이와 평균 정서 지능을 갖고 있는 아이는 사회의 정서적인 유능감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두뇌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런, 시냅스, 수초화, 측도화와 같은 신경세포들이 우리 유아기 시절에 왕성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이는 차후 계획과 고차적 사고 및 정서를 조절하고 도덕성과 공감 능력을 관장하는 전두엽 발달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뇌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유아기 섭취하는 영양 상태나 아이의 수면 상태,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애착이나 유대 관계는 뇌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반면에 자녀나 부모가 받는 심각한 스트레스나 모친의 우울증, 그리고 유아기의 지나친 인지 교육은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이 화면을 보셨을 때 우리 자녀가 뇌가 골고루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면 어떤 양육을 하셔야 될지 부모님들께서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편안하고 허용적인 분위기와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형성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다양한 놀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과 참여의 기회를 통하여 상황에 맞는 격려를 통하여, 그리고 책임감을 경험하게 되면서 자기 주도력이 향상되고요. 이때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을 우리가 적기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 나이 때 꼭 배워야 될 것들을 그때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배워도 지금 이 시기에 배우는 것만큼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적기 교육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유아기 발달 과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아기에는 애착, 자존감, 도덕성, 사회적 유능감,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유아기의 발달 과업인 애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애착은 자녀와 주 양육자 간에 형성되는 강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를 말하는데요. 주 양육자와의 애착은 자녀의 정서, 사회, 인지 등 전반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환경의 적응력을 높여줍니다. 어린 시절 유아기 때 주 양육자하고의 애착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면서 새롭게 만나는 또래 관계라든지 사회생활에 있어서 애착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자녀들이 긍정적인 자아성을 형성하도록 하여서 원만한 친구 관계에 도움을 주도록 주 양육자인 부모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존감입니다. 화면에 나온 것처럼 자존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는 정서적 태도로서 자아를 긍정적 가치로 인식하는 개념이며 타인의 수용과 인정을 통해서 형성되게 됩니다. 자존감의 발달은 주로 아이 주변의 부모나 가족, 친구,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정보를 얻게 되며 이러한 자아인식을 통해서 발달하게 됩니다.
자존감의 형성은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 중에 성취 경험을 한다든지 그것을 통해서 칭찬을 받는다든지 그랬을 때 자존감은 향상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왜 중요하냐? 자존감은 목표를 위해 순간적인 충동이나 욕구를 적절히 조절하는 자기 통제력을 길러주고요. 또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감 능력을 길러줍니다. 또한 자존감은 문제 해결에서 주도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리더십을 길러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덕성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도덕성 하면은 다 알아. 과거에 도덕 시간에 다 배웠어 라고 말씀하시죠. 유치원에 가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성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요. 실천을 잘 합니다. 그러면 도덕성은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이고요. 또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될 규범을 준수하는 능력을 도덕성이라고 합니다. 도덕성을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면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인지적 차원과 옳은 행동에 대한 정의적인 만족감을 뜻하는 정서적 차원, 그리고 옳은 것에 대한 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적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내 마음 안에서 움직이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도덕성을 우리 자녀들이 늘 갖고 행동에 가기를 부모님들 바라시지요? 다음으로 사회적 유능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유능감이란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기초가 되고요.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이나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공감과 배려, 도덕성 습득이 필요합니다. 영유아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탐구하며 주위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유아기는 사회적 유능감 발달의 결정적 시기입니다.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관계의 형성을 하게 되며 이 가운데 갈등과 협력, 중재 등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고 변화함으로써 사회적 유능감이 발달되게 됩니다. 다음은 또래관계 형성 단계입니다. 자녀들의 친구 개념은 3세부터 발달하며 타인 관점에 대한 이해가 시작하게 됩니다. 공감 능력이 증진되면서 점점 친구 개념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또래관계 형성 단계는 5단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직접 접촉하기보다 친구가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보이고 관찰하는 단계인 지켜보기 단계입니다. 이때는 의사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에 표현을 먼저 하고 인사를 하거나 이름을 묻거나 놀이에 초대하는 접촉 단계입니다. 다음 3단계는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관심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협력과 애정과 칭찬, 그리고 친구 말에 귀 기울이기 등 친화적인 행동을 하는 긍정적 관계 형성하기 단계입니다. 다음은 4단계로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때 전략과 해결책을 통해 상대의 주장과 감정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단계인 갈등 상황에서 협상하기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단계는 친구가 이사를 가거나 다른 반으로 이동하였을 때 관계가 끝날 수 있음을 그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단계로 친구와 헤어지고 새 친구 사귀기 단계입니다. 이런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친구 관계를 만들 수 있는 환경과
적절한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해 주셔야 하고요. 친구가 접근할 때 우호적 의도를 이해하고 친구의 접촉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친구 관계 맺기를 위해 친구에게 다가갈 때 접근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고요. 긍정적 관계 유지를 위해 대화하는 기술을 갖추도록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래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래는 애정과 친밀감, 놀이 대상이고 정보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이며 수용하는 경험을 또래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또한 인기 있는 행동을 배우게 되고요. 다양한 역할놀이를 통해서 규칙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래를 통해서 생성하게 되는 감정이 우정이죠. 우정은 양방향적 관계 형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즐거움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요. 놀잇감, 놀이 대상, 감정을 공유하게 됩니다. 3세에서 5세 아이의 경우에는 놀이 대상과 우정의 대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아기에 적합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읽기와 쓰기 배우기, 수학 배우기, 그리고 과학 배우기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 읽기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책을 읽게 되면 독해력과 공감 능력이 향상되고요. 독서 습관이 형성되며 또한 창의력이 향상되고 기반 지식을 마련하게 되어 시각 정보나 처리 능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아기에는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유아기에는 놀이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일의 국립조기교육연구소 부원장인 베른하르트 나겔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가 먼저 관심을 보일 때 지원을 해야 하고 양육자가 무엇을 먼저 배우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자녀의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생각하고 먼저 하자고 부모님께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아기에는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놀이를 통해서 배우게 되면 신체 발달, 언어 발달, 사회성 발달, 정서 발달을 돕게 됩니다. 또한 놀이를 통해서 배우면 창의력을 키워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재미있는 읽기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읽기 과정은요, 글자 읽기에 관심이 생기기 전과 글자 읽기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할 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먼저 글자 읽기에 관심이 생기기 전에는요, 자녀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게 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도 좋고요. 양육자가 책을 읽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면 우리 자녀들이 책을 접할 때 그 모습이 부자연스럽거나 불편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다음은 글자 읽기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재미있게 읽는 방법을 지도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읽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고요. 상표나 표지판 등을 활용해서 읽기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 주변에 있는 장난감이나 도구들의 이름을 활용하여 글자 읽기를 활용해 주시고요. 또한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면 좋습니다. 그림책을 읽어주실 때는 그 그림에 정형화된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그 그림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때 틀렸다 맞다라는 언어보다는 그 아이가 상상한 그대로를 수용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마셔야 될 게 우리 자녀가 읽고 싶을 때 책을 읽게 해주시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재미있게 쓰는 과정입니다. 쓰는 과정도 좀 전에 읽기와 마찬가지로 놀이에 필요한 쓰기를 하게 하고요. 우리 자녀 주변 생활 속에서 장난감이나 우리 자녀의 도구를 글자로 쓰기를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가 발달 단계에 따라서 쓰기에 미숙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해주는 부모님의 모습이 우리 자녀로 하여금 쓰기와 읽기에 더더욱 큰 자신감을 가져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재미있게 수학을 하는 방법입니다. 일상생활과 놀이 속에서 수학을 사용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치원에 다녀오는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 안에 층수 적혀있는 수를 통하여 숫자를 배운다거나 또 집에 돌아와 먹는 과자의 개수를 세어보고 나눠본다거나 블록이나 만들기에서 적당한 크기나 길이로 자료를 분류해 본다거나 또는 빵 등 부피를 통해서 크기를 비교해 본다거나 크기나 색 모양에 따라서 장난감을 정리해 본다거나 일상생활에서 우리 아이들이 수학이나 국어나 이런 것들을 놀이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한다면 학습이 불편하거나 지겹거나 힘든 과정이 아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재미있는 과학입니다. 오감을 사용하여 주변 사물을 관찰하고 탐색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물을 보고, 듣고, 냄새에 맡고, 만져보고 이런 경험을 하는 것도 과학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느끼고 표현해 보는 것, 식물이나 동물을 기르거나 관찰할 수 있게 하는 것, 또 요리 활동을 통해서 식재료가 변화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도 재미있는 과학을 일상생활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과정을 살펴보다가 모르는 것이 생기면 이 책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궁금한 점을 부모님과 함께 찾아보는 것도 우리 자기 주도 학습 영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물감을 갖고 놀고 싶다고 하거나 밀가루를 가지고 엄마 만지고 싶어요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두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물질들을 만지고 싶어 할 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못했던 부모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살고 있는 저의 조카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카는 그림을 전공하였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수치와 물감을 만지고 싶다거나 밀가루로 장난을 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 화장실에 벽면에다가 비닐을 이렇게 붙여놓고요. 마음껏 수치와 물감과 밀가루로 색을 입혀서 벽에 던지거나 또는 색칠을 하거나 그 색감이 있는 물감들을 가지고 놀게 하는 오감을 실생활에서 경험하도록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하면 될 것을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꼭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금까지 유아기의 발달 특성과 유아기의 발달 과업, 그리고 유아기의 적절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본 발달 과업 중 자존감에 대해서 기억나시나요? 우리 자녀들이 무언가를 성취해 가면서 인정을 받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 그것이 자존감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생각해 볼 거리 두 가지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의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대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자녀와 함께 책을 읽고 난 후 할 수 있는 활동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가족들과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하는 학습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시간이 되면 즐겁게 참여하고 또 부모님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칭찬하는 그런 시간으로 경험한다면 차후에 학교에 진학을 하더라도 학습이라는 그 영역에서 부담스럽거나 거부감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저와 함께 해주신 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